어제 국회에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네네. 네, 이 노동조합 자주성 확립을 위해서 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하자는 이제 주제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오신 분들이 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 그 근로 환경 바꿔보고 싶어서 나오셨더라고요. 저렇게 네. 우리는 포스트도 이쁘잖아요. 네. 옛날에 그 뭐지 4.3 민주노총 포스터 봤죠? 막 네. 죽창 들고 막 네. 그 무지막지하게 있는 거 참. 네. 사람들이 이렇게 왜 네. 좋은 마음으로 네. 평화로운 마음으로 네. 상대방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지. 네. 상대방 막 죽여보려고 막 죽창 들고 있고 막 이런 문명의 네. 이건 저는 후퇴라고 생각해요. 어제 이 지성우 의원님이 직접 또 오셔서 또 인사말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환노위에 지금 계시죠? 네네. 네. 한번 우리 쭉 봐볼까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가? 네, 한번 총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서 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기에서 네. 참여한 노조 중에 하나가 네, 마사회 노조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마사회 노조는 네, 조합원이 네네. 현재 한 7,000명 중에 양대 노총이 1,700명이고 예. 양대 노총 합쳐서 네. 우리 마사회 노조가 550명 되는데 네네, 교섭권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양대 노총이 연합을 해서 네, 그러니까 같은 노동조합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네. 이 사람들을 노조를 못하게 막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마사회 노조는 뭘 하냐? 우리들은 조합비를 뛸 때 네. 우리 스스로 걷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힘들어도 스스로 그냥 걷는다고 그래놓고 합니다. 마사회는 네. 뭐냐? 네. 양대 노총 이 노동조합이 소수 노조를 탄압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이건 노동운동 정신이 아닙니다. 네, 단언하건대 이것을 노동운동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은 그냥 양아치와 조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둘째, 네. 건설노조도 어제 참석을 했어요. 네, 네네. 건설노조도 마찬가지예요. 교섭권. 교섭권을 네. 전부 민주노총만 뭐냐면 교섭에 임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를 교섭에 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 일자리를 네. 빼앗는 거예요. 한국노총도 못 받았다 하더라고요. 예. 네. 아니 이게 이렇게 지금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쵸. 이 대한민국에서 네. 일자리를 이렇게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자기 조합원 아니라고 뺏는 것 이것이 정당합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또 참석한 사람이 경상북도 교육청의 네, 실무직 노동자. 실무직 노동조합 네. 여기가 1,300명이에요. 네네. 가장 조합원이 많은데 많습니다. 이 위원장께서 요번에 학교 비정규직이 파업했는데 네. 어린 아이한테 밥을 안 줄 수 없다. 네, 그 그쵸. 파업을 안 했답니다. 그랬더니 네. 정교조, 그다음에 교육청 노조, 또 어디요? 전공로 막 이런 노동조합들이 네. 이 위원장을 그냥 공격을 또 엄청나게 공격하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한다는 거예요. 애들 밥 굶기는 게 잘못된 거지 그 파업을 하는 게 그렇지, 잘못된 자기 예. 소신대로 얘기한 것이 그렇죠. 뭐냐면은 이 노동자를 배신했다고 문제 제기하고 공격하는데 여러분 참 학생들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어린 학생한테 밥을 안 준 게 정말로 노동자 정신을 배반한 거지. 오히려 지금 산업 현장은 이렇게 큰 노조가 소수 노조, 네. 작은 노조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폭력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네. 일자리를 뺏고 이런 게 횡행하고 있어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님 법치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왔냐면 대리기사 노조도 이번에 왔어요. 네. 여기서 내가 뭘 느꼈냐? 네네. 대리기사 협회에서 딱 와가지고 바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을 와장창 올려놓으니까 그렇죠. 대리기사가 네. 10만 명에서 자그만치 25만 명이 늘어가지고 2배 이상 는 거죠. 자기들 그냥 예. 밥벌이가 깨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네. 갑자기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그쵸. 그냥 부도난 자영업자, 망한 자영업자, 돈이 안 되는 자영업자가 투잡단이라고 전부 밤에 나와서 대리운전하고 이- 그다음에
알바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대리로 몰려가지고 맞습니다. 10만 명이던 대리기사가 25만 명이 늘어나가지고 자기들 일당이 막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국민노조 와가지고 네. 대리기사 협회에서 정말로 최저임금 올려놓으니까 네. 우리 대리기사가 유탄에 맞아서 죽게 생겼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 문재인이 또 싼 똥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제. 근데 이 직원 그 자영업자분들이 직원보다도 돈을 적게 가져가고 월급을 못 주니까 이 대리기사를 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한 거죠. 아니 최저임금을 올리라 네. 그러니까 대리기사가 1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대리한 사람들 여러분 대리기사 나도 네. 가끔 불러요. 불러보면은 네. 다 얘기시켜보면 그러죠. 요번에 투잡으로 뛰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그쵸. 사람은 자기도 왕년에 네, 그쵸. 뭐 음식점 사장도 네. 했고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했는데 또 이거 한다고 얘기시키면 다 이래요. 네. 전부 네. 이렇게 직격탄을 맞아서 네. 정말로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네네. 오히려 최저임금 때문에 더 많아져가지고 네. 대리협회에서 우리 국민노조의 하소연이 네. 그리고 또 이게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면은 예. 우리 대리기사가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네.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네. 여러분들은 장래 네. 우리 대리기사 네. 협회 가입할 사람이다. 네. 장래 대리기사다. 네. 여러분 잘리면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대리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면허증만 있으면 진입이 가능하잖아.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몰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참 이렇게 미국에서 나비 짓이 뭐 동북아에서 어쩐다고 네. 나비 효과 같은 거 했잖아요. 네. 최저임금 올랐더니 네. 가장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죠. 이 약한 곳으로 이 열악한 곳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대리기사가 더블로 맞습니다. 늘었다는 겁니다. 예. 참으로 그다음에 지하철 교통공사에서도 이번에 참여했어요. 예, 저기에 예. 뭐라고 얘기하냐? 네. 여러분 공기업 같은 데는 국가에서 성과급을 줍니다. 네. 성과급을 주는데 교통공사 같은 게 어떻게 하냐? 거기에는 조합비를 기본급의 1.4%를 떼어요. 네. 노동조 원래는 기본급 개념이 없는데 네. 기본급의 1.4%를 떼니까 1인당 보통 한 5만 원 가량을 뛴다는 거예요. 조합비를 네네. 따박따박. 네. 그것도 17,000명이에요. 그쵸. 이렇게 띄어서 요새는 쟁의도 안 하니까 네. 이거 다 뭐 쓸데도 없잖아요. 네. 그냥 회사가 뭐 밥 짜게 먹어, 구내 식당 있어, 그쵸. 전기세 써, 자기들이 컴퓨터 다 써. 네. 아니 그 작업복 나눠줘, 네. 자꾸 신발 나눠줘, 모자까지 나눠줘, 뭐 사시사철 옷 다줘. 돈 쓸 게 없잖아요. 네, 그쵸. 뭐 샤워실 잘 돼 있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이제 5만 원을 딱 띄면은 뭘 하냐? 네. 여기서 절반을 네. 적립을 해가지고 뭘 하냐? 성과급을 이렇게 기재부 같은 데서 주면은 네. 성과급이 1등급부터 5등급에서 가나다라에서 성과급 매겨져. 그래서 일을 네. 열심히 한 사람한테 성과를 더 주는데 네. 노동조합에서 뭐냐면은 명세표를 다 받는데요. 받아가지고 가급, 양급 이렇게 가장 밑에 있는 사람 거를 받아가지고 네. 이 2.5%를 띄어가지고 네. 절반을 띄어서 균등배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성과급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성과급이 전부 공기업에서는 네. 이렇게 잘못 운영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이 호구예요? 봉이에요? 지금 문제죠. 근데 총장님 그 정교조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교조도 그랬죠. 예, 성과급 전부 다 걷어서 걷어서 균등. 분배줘요. 아니 그게 어떻게 성과급입니까? 추 뭐예요? 기재부 네. 장관이 그 추경. 추 거시기 네. 기재부 장관 예. 잘 들으세요. 아니 성과급 이런데 안 줘야지. 그렇죠. 성과급을 왜 줘요? 성과급은 일을 잘하고 주는 건데 이렇게 주는 거 뭐예요? 노동조합을 강화시키는데 원동력이 기여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조차 현장 파악 못하고 자꾸 무슨 뭐 노동개혁 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피니까 네. 대치기 당해서 뒤통수를 당하고 그 후과를 대통령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개선돼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인력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요. 네,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보니까 이 버튼 2개만 누르면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멈춘대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요. 인력이 버스 운전기사는 네. 하루 8시간 중에 7시간 네. 정도 일합니다. 네네. 이제 거기 교통공사의 전원에 의하면 8시간 예. 일해야 되잖아요. 예.
승무. 예. 거기는 누가 길 건너는 사람도 없잖아요. 없죠. 자동으로 다 가잖아요. 자동 시스템이랍니다. 2시간 반밖에 네. 운전 안 한대요. 네네. 퇴직할 때 되면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입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예. 1억 2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정말. 내가 주장하는 예. 거기에 근무하는 전원이 그래요. 그걸 다 세금으로 이제 주는 근데 거죠. 우리나라의 네. 현재 기술 수준에 의하면 네. 자동으로 다 갈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또 안전사고가 나고 이렇게 막 거짓말 치는 거죠. 국민들한테 또. 이렇게 뭐지 예. 그 위기의식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저는 뭐라고 저는 명명했냐. 네. 이런 것을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이다. 이제 기계 파괴 운동이다. 이렇게 네, 명명하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 산업 현장을 곳곳으로 내다보면 이렇게 불합리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 세금을 빼먹을까 하고 어떻게 하면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네. 기득권들이 네. 갑질하는 이런 현상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네. 정부와 여당과 네. 모든 사람들이 두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정말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85%에 달하는 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 네. 알게 모르게 그냥 뜯기는 거예요. 뜯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총장님. 이런 것을 하는 예. 사람들이 정말로 정치권에 앉아 있고 양대노총에 앉아 있고 예. 공기업에 앉아 있고 대기업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죠.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네. 정말로 열심히 일했던 옛날에 우리 네. 산업전사 네, 근로자들과 기업 덕분인데도 네. 불구하고 네. 아까 그 마드리드 같은 데 가가지고 네. 한국은 무슨 뭐 산재도 많고 뭐 맨날 죽지 않고 일하고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이고 여성들 사회 참여가 가장 적고 하여튼 대한민국은 헬조선이고 맨날 이런 네.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데 새는 돈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라 빚이 1,000조에 육박을 했어요. 넘었죠. 이 지난 5년 동안 이 문재인 정권에서 400조 이상의 빚이 늘어서 1,000조입니다. 무려 빚 1,000조가 이거 천조국도 아니고 나라 빚이 1,000조인데 이거를 결국에는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 썩은 이 민주노총 때문에 이 나라 세금이 또 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네. 노동자를 막 탄압하고 네. 노동자를 누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 첫째, 청년 일자리. 그렇죠. 둘째, 네. 양극화해서 예를 들어서 네.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잘 퍼먹고 잘 사는데 네. 왜 소기업이라든가 영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네. 문제를 나는 해소하고 싶어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국민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서 노동개혁이 필요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략적 과제로서 노동개혁을 얘기하는데 노동부도 그것을 전략으로 이해 못하고 네. 단순한 참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는 거 보고 참 슬픕니다.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능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노동개혁을 얘기하는 건 이런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전에 저 정광훈 목사님께서 여러분 외국 나가 보세요. 외국 잘 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외국 가서 나가 보세요. 네. 대한민국이요 잘 살아요. 보기보다 그쵸. 이게 다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잘 살았는데 그쵸. 지금 현재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네. 헬조선이고 네. 뭐 그 일하다 죽는 나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참. 이게 맞는 얘기예요? 조그마한 것을 부풀려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한 수단으로 삼는 네. 그 노동운동이 모두의 행복을 염원하는 게 아니고 특정 소수 계층만 이익 보려고 해서 거기다가 뭐냐면은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세력과 협작을 해가지고 네.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몰고 가는 것 이거 안 돼요. 국민의힘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요 민주당처럼요 국회 앞에서요 돈 봉투 돌리는 민주당 즉각 해체라고 전부 머리띠 메고 데모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텐트 좀 쳐주세요. 그 정도 해야 네. 세비를 받을 자격이 있지. 아니 옛날 박이태 할 때는 그렇게 두드려 맞아놓고 민주당이 저러면은 네. 참. 나가서 말도 못하죠. 텐트 정도는 치고 그러니까요. 아니 저 어디에요? 저 국회에 네. 텐트 치고
멍석 정도는 깔아야 저라도 가서 텐트 쳐야 될 것 같아요.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아니 허락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아니 국민의힘 여러분 네. 뭐 하세요? 텐트 칩시다. 네. 삭발해 주세요. 민주당 누구 어제 삭발했잖아요. 후쿠시마 가지고. 그쵸, 아니 예. 민주당은 후쿠시마 갖고도 막 괴담 갖고 삭발하는데 아니 심지어 오전에 대통령이 안 한다고 했는데도 삭발했습니다. 아, 저 정도 되면은 네. 국민의힘 여러분 양화대교 올라가 주세요. 더 강력한 걸로 해야죠. 그다음에 네. 국회에 그 뚜껑 있잖아요. 네네. 국회 옥상국에 올라가서 네. 프레카드 거세요. 네. 이 정도 해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소수 당이 네. 싸우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이지. 그래야 공천 받죠. 아, 무슨 정광훈 목사가 뭐 어떻게 해도 그거 갖고 참 아니 민주당 이재명하고 좀 싸워주세요. 네. 아 여기 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아 이거 제가 여기 그 방금 댓글 하나 봤는데 네. 대리 부르더는 그 장어집 부부가 문재인 정권 망해서 부부가 대리기사를 하러 나왔대요. 아. 부인은 픽업하고 남편분이 대리기사를 한다고도 합니다. 아 이거 참 이 문재인 이 싼똥 때문에 여럿이 지금 힘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힘이 대리기사가 들죠. 요번에 네. 오셔서 네. 그때 대리기사가 10만 명이 25만 명으로 물었는데 대리기사 온 사람이 는 사람들이 자영업보다 쫄딱 망하고 예. 중소기업보다 망하고 그다음에 알바자리 못 구하고 뭐 때문에 최저임금을 느닷없이 막 올려가지고 참.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대리기사 협회 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민주노총에서는 뭐 12,000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예. 제가 또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렇죠. 일타 강사니까 네. 한 5월 달쯤에는 예. 제가 최저임금이 네. 외국에는 어떻고 네. 이렇게 해서 낱낱이 분석을 해서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앞에 알기 쉽게 한 2회에 걸쳐서 예. 쫙 얘기해 줄 거예요. 그렇죠. 아, 제가 또 네. 노동개혁 네. 일타 강사 아닙니까? 네. 우리 국민노조에서는 또 헌법소원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최저임금 헌법소원을 네. 우리가 했어요. 네. 헌법소원 내용의 요지가 네.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네. 뭐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 이것은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됩니다. 네. 헌법소원을 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네. 첫째,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다. 최저임금은 네. 왜냐? 자영업자가 12월 31일까지 주다가 1월 1일 돼서 최저임금을 못 맞춰 줬었는데 범죄 구속 요건이 없는 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네. 이게 형사처벌 된다는 거예요. 네. 형사처벌은 어떻게 해요? 죄형 법정주의에 입각해서 예. 범죄 구속 요건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죠. 12월 31일까지 하다가 1월 1일부터 적용되니까 네. 느닷없이 장사도 안 되고 막 회사가 문 닫으려고 그러고 식당이 그래서 못 줬어요. 네. 범죄 요건이 구성이 안 되고 네. 내용도 잘 몰라요. 네. 근데 이 사람을 최저임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다. 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 걸었고 네. 두 번째는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헌법소원을 걸었습니다. 뭐냐? 평등의 원칙, 평등이라는 것은 헌법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것이 평등의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이 안 통하면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생산성이 떨어지면 생산성 떨어진 것만 줘야 되고 네. 생산성이 잘하고 일 많이 하면 일 잘한 만큼 줘야 되잖아요. 네. 이것이 평등의 원칙이지. 생산성이 떨어진 사람이나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나 똑같이 주면은 평등의 원칙이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이 평등의 원칙이 위배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남녀 문제로 예를 들어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자 한솔하고 저하고 네. 여성이고 남자인데 네. 똑같이 사람이니까 60kg짜리 네. 쌀가마니를 들으라 그래요. 네. 저는 들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못 들어요. 근데 힘들죠. 똑같이 인간이니까 평등의 네. 원칙에서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평등의 원칙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평등의 원칙 위반인 거예요.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네. 체력이 차이가 나는 것을 가지고 네. 차별을 두는 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예. 골프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네. 남성들은 레드 네. 화이트 티 이렇게 그 다르죠. 그, 앞에서 네. 때리고 네. 여성들은 나 골프장을 저도 잘안 잘 가봐서 몰라가지고 레드 죄송합니다. 박스 거기서 때려요. 네, 앞에서 네, 네.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해야 네.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쵸. 이것이 뭐냐면은 차별의 네. 인류가 구성한 원칙이에요. 네. 그런데 최저임금은 아무나 다 똑같이 막 많이 줘버려라. 그게 불공평이죠. 그것을 네. 불경평해서 네. 저는 죄형 법정주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 네. 이걸 가지고 최저임금 헌법소원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곧 공개 변론이 시작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 자영업자 여러분, 네. 영세 사업자 여러분들의 네. 그다음에 알바 뛰는 여러분들의 네. 그 억울함과 한을 네. 우리가 쫙 풀어드리려고 예.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노조에서 열심히 힘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노조에서 이렇게 이 거대 악과 열심히 싸우고 있고 이 노동 개혁을 위해서 이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힘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노조는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를 추구하고요. 이 근로자, 은퇴자, 자영업자, 취업 준비자, 이 대한민국에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가입해 주셔서 이 국민노조에 힘을 주시면 좋겠고요. 이 ARS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ARS 가입이 가능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열심히 하여튼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것보다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빛과 소금? 빛과 소금. 네. 하여튼 국민노조가 네. 양대노총, 민주노총 이런 데 잘할 수 있도록 소금을 네. 팍팍 뿌려서 부패하지 않는 노동자 정신을 유지하는 네. 그런 좋은 노동 현장, 네. 산업 현장을 위해서 네. 열심히 해서 이 하여튼 융성하는 대한민국, G2 국가로 들어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노조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